이렇게 딱 했어요. 이렇게. 괜히 건드려가지고. 안녕하세요. 또 시작할게요. 오늘이 358쪽. 지난주 어디까지 있지? 358쪽. 오청이 돛을 했던가요? 필힐. 네. 됐습니다. 자, 힐힐이 소이언을 자의 욕왕 이러시니 자로의 왈 석자의 유야의 문저 부자훈이 왈 친어기 신에 위 불선자 이어든 군자의 불입야라 하시니 필힐이 이 중모 반이언을 자지왕야는 자지왕야는 여지하였고 자의왈 연하다 유시언냐 이니라. 불왈 견호와 마이 불린이니라. 불왈 백호와 멸이 불치니라. 오이 기 포가야제라 얻는 게이 불식이리요. 자, 여기도 또 공자의 그 재밌다기보다도 아주 그 공자의 실존적인 고뇌를 엿볼 수 있는 여러 그 인생의 굴곡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힐이 소하야날 자의 왕코저 하듯이다. 필힐은 그 주석에는 보면 진대부 조시지 중모제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요즘은 부처불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여가지고 이게 그냥 불자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 글자는 필이었고 이 글자 발음이 이게 불이라는 발음인데 이 사람 인변을 붙여가지고 부처불의 대표로 쓰여서 그렇지 원래 글자가 자주 많이 쓰이진 않았지만 여기는 돕다라는 의미가 원래 있었대요. 원래. 그리고 힐은 뭐 그 글자 자체는 이제 떼지어 날다 뭐 웃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 큰 뭐 중요성 글자 하나하나를 안 새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필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진나라 대부 조시의 중모제이다.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가문이 6가문이 있었어요. 6가문. 이 가운데 한, 그다음 위, 그다음 조, 이 세 가문이 나중에 독립을 해가지고 각각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되면서 전국시대가 되죠. 그 공자 때는 아직 전국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춘추시대였기 때문에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주 율서가 깊고 아주 그 춘추시대에는 대표적인 강국 중에 하나였고 나중에 무슨 왕이지 동쪽으로 천도 옮길 때도 이렇게 영향을 정나라하고 후견이 됐지만 어쨌든 진나라도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유력한 가문인데 이 말고 지씨가 있었고 중항씨가 있었고 범씨가 있었던가 뭐 그래요. 이 6가문이 각축을 벌이다가 진이라는 나라가 결국 이 6가문, 6패밀리, 뭐 그보다 더 많았겠지만 아무튼 대표적인 가문이 6가문인데 이 6가문이 각축을 벌이다 결국은 한위조로 각각 그 독립을 하고 주 왕실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독립된 제후국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시대가 되어간다는 이렇게 뭐 보통 전국시대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가르는 여러 분기점 중에 하나를 이걸로 거론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리조를 합쳐서 삼진이라고 불렀고 진에서 갈라져 나온 세 나라 그런 데서 삼진이라고 불렀고 이 삼진이라는 용어가 한문에서는 상당히 빈도가 꽤 높은 그 어휘로 쓰여요. 그리고 맹자에는 보면 맹자애가 양해왕을 만나는 그서부터 맹자가 시작되는데 맹자 그 제일 첫머리가 맹자견 양해왕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맹자가 만난 양으로 되어 있는 나라 이름이 원래 이름 위나라고
이 위나라가 대량이라고 한 대로 도읍을 옮기면서 량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려졌는데 원래 정식 국호는 위나라였죠. 근데 이 위나라가 맹자한테 이제 이 해왕이 그 맹자한테 이제 이렇게 그 자기 국가의 자기 위나라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진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기 습관적으로 여전히 자기들은 진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필희라는 사람은 이 진을 구성하고 있는 유력 가문인 조씨 가문에 속한 중모라고 하는 지역의 땅의 읍제였다는 거예요. 군수, 뭐 면장쯤 되는, 면장보다는 좀 크겠지만 이 중모라는 곳의 읍제였다.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신세가 굉장히 지금 그 뭐랄까 자꾸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공자가 원래 꿈은 왕을 돕는 거예요. 주왕급하고 놀아야 되는데 공자 스스로 그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역량은 근데 이제 주왕실하고는 직접 교통이 어려우니까 이제 춘추 여러 나라들 제후국 위나라 뭐 이위가 아니고 이위나라 위나라 뭐 여러 심지어 작은 조그만한 채나라 진나라 이런 데까지 여러 돌아다니다가 그 제후를 설득하려고 유세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조차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제후의 가신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을 대부라고 불렀잖아요. 이 대부하고도 못 놀고 제후하고도 못 놀고 또 대부하고도 못 놀고 심지어 대부에 소속된 가신 이렇게까지 지금 공자가 이제 전락해 버렸어요. 신세가 정말 오죽하면 공자의 별호를 상가구 그렇게 써요. 상가구 집 잃은 개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상가집 개라고도 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무튼 신세가 참 처량한 개다. 뭐 그런 이 개라로 하는 그 비교 때 말하자면 은유의 등가물이 개였다는 거야. 개. 굉장히 요즘 그 지식인들이 권력에 기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아마 공자는 비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현듯이. 자, 요광. 그러니까 이 필힐이 불렀어요. 소환을 했어요. 공자 선생, 당신이 아주 영향이 뛰어나고 뭐 포부가 크다니까 나하고 한번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면 저런 정도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불러준 사람이 없으니 누구라도 불러만 주세요 하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광 가려고 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욕이잖아요. 욕. 왕은 물론 본동사지만 공자가 여기서 갔다는 게 아니고 가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욕이라고 하는 글자가. 근데 자로 이왈 거기서 자로가 말하기 석자의 유야의 문저 부자혼이 왈 친어기 신의 위 불선자의 여든 군자의 불임야라 하시니 필힐이 이 중모 반의언을 자지 왕야는 여지하였고 이렇게 자로의 가로되 예 유이 부자께 듣자오니 가라샤되 친히 그 몸에 불선을 하는 자의 얻은 군자의 드지 아니난지라 아니나니라 하시니 필힐이 중모로 써반하였거늘 자의 왕하심은 어떠니 있고 자로가 말했죠. 석자 옛날에 그래서 시간사 뒤에 자가 붙어가지고 시간하 부사로 만들어준다. 시간 부사로 만들어준다. 예, 부사와 전미사 같은 우리말로 치면 옛날에 뭐 옛적에 하도 유야 이 문저부자 유야 문저부자 그랬죠. 유야 문저부자 그렇죠. 자 여기서 야는 사람 이름 뒤에 흔히 붙어가지고 조금 구별을 해주는 역할도 흔히 하죠. 우리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이게 명사다 또는 명사임을 표시하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관사가 붙는다는 거. 정관사든 부정관사든 관사가 붙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수를 취해 가지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도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물론 자리에 따라서도 이게 명사 자리, 동사 자리, 뭐 형용사 자리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오면 이게 명사다라고 진정할 수 있지만 형태상으로도 모양으로도 이렇게 이게 명사이다 하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영어에. 뭐 독일어는
훨씬 쉽죠. 그건 무조건 대명사, 아니 명사는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그건 별로 안 어려운데 영어는 좀 그런 측면인데 한문에도 이렇게 이 외관상으로 뚜렷한 지표가 있는 게 거의 별로 없지만 사람 이름 뒤에 이렇게 야가 붙어가지고 아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예가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짐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어의 준말로 많이 쓰이는 복합 글자가 돼가지고 많이 쓰니까 문은 동사고 지는 목적어, 어는 전치사, 부자 해가지고 부자에게서 그것을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왈 이하죠. 한문이 언어 특성에서 아주 두드러진 특성으로 보여주는 거 하나가 바로 이 그 주제를 먼저 내세우고 그 실 내용을 뒤에 이런 방식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치면 일종의 관계사절로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문제 부자호니 왈 친어 기신의 위 불선자 이어든 군자의 불입나이라. 그래서 군자 불입이 실질적으로 문장의 중심이 되죠. 핵이죠. 그러니까 군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어디에? 친어 기신 위 불선자. 요거는 지금 이것도 문장에 보면 자세히 보면 독특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친희라고 해서 언해상으로 어쨌든 언해가 아니라도 대체로 이거는 부사적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친희, 직접, 몸소 이런 의미로. 귀신, 요거는 이제 역시 어가 이제 전치사 역할을 많이 하니까, 물론 뭐, 그 몸으로써 뒤에 귀신과 귀신, 위불선 이렇게 연결하면 이 어를 이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문법 학자들도 물론 있어요. 가능성은 있죠. 그 몸으로써 불선을 하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친은 그냥 부사로 처리해버리면 이 귀신 위 불선 이렇게 해도 문장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위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런 문장 구성이 한문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 A 동사 B 해가지고 A를 가지고서 B라는 일을 어떻게 하다 이렇게 동사 이런 구조가 자주 나오기 아주 흔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고 이 문장 구성도 가능하겠죠. 근데 굳이 안 그래도 그 몸에 직접 이런 의미로 봐가지고 불선을 하는 자는 이런 구조가 자가 핵심이죠. 사실은 이 자를 더 상위층에 있는 항으로 볼 수 있어요.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친이라는 글자를 썼냐 하면 이 불선을 하는데 보통 불선이라고 하는 대상이 그 불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라는 귀결이 밖으로 향하기 쉬운데 여기서 친어 귀신한 거는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걸로 의미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불선을 하는 자에게는 군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한테서 이 부자는 보통은 그 이제 논어에서 일반적으로 부자는 3인칭으로 쓰이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 부자 해가지고 2인칭으로 썼으니까 아마 여기에 논어에서도 조금 후기에 나타나는 텍스트일 가능성도 있고 또 전사 과정에서 쓰였을 가능성이 있고 정확한 거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부자가 논어에서는 대체로 3인칭으로 많이 쓰이고 그 맹자점 내려오면 2인칭으로 더 흔히 쓰이게 된다.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부자께서는 그 부자에게 듣자니 직접 자기 몸에 스스로 몸소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런 자이거든 그런 자라면 이렇게 상대방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군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야 이렇게 필힐 이 중모 반. 자, 요 경우도 보면 이 중모 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 물론 생략돼 있어요. 여기는 가현적인 외현적인 목적어는 없어도 돼요. 그러면 중모를 가지고서 중모를 써서 모반을 했다. 물론 모반의 대상은 그 누구겠어요? 이제 조나라 조씨의 가문이겠죠. 조씨 가문에도 모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뒤에는 목적어가 생략돼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자지왕야 여지하에서 자지왕야 여지하 요게 주어 구고 요게 수로 구지요. 수로 구. 그러면 선생님 요게 보세요. 선생님이라고 인칭으로 쓸 때 자라고 했죠. 부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부자가 공자가 아닐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쨌든 여기는 공자한테 직접 들었는지 뭐 또는 다른 누군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공자가 했다고 쳐도 당시에 직접 인칭으로 그 지칭하기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가는 것은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는 이제 요 하나를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주어 구다. 한 구로 만들어주는 절이든 구든 아무튼 요 뒤에 것과 연결됩니다 하는 표시로서 지를 하면 되겠죠. 나의 살던 고향 이런 거죠. 그럼 내가 살다, 나는 산다, 내가 살았다 이렇게 독립된 문장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나의 살던 이렇게 버리면 의가 들어가면 나와 살았다는 것이 고향을 수식하는 말이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자지왕예 그대가 가는 것, 선생님께서 가시는 것은 여지하의 지는 역시 이 가는 것을 받아오는 목적어 지시 대명사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근데 보통은 하여 어떠합니까? 이렇게 의사를 물을 때는 보통 하여라는 말을 쓰는데 목적어가 들어오게 되면 여와 하로 이렇게 도치되면서 사이에 목적어를 집어넣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 습관이. 이런 것도 일종의 그 문장이 구별해 주는 방식. 문장의 어떤 문장마다 그 텍스트마다 그 의미 전달 체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라고 하는 게 일정한 패턴이 있지만 또 반드시 그 패턴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패턴에서 약간의 더 특성을 말하자면 그 독특하게 표현하고 또는 강조하거나 뭐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살짝 비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사적 장치가 자꾸 생겨나죠. 그래서 언어가 변하고 발전하고 그런 것이니까. 자왈, 자이왈, 연하다, 유시연야이니라, 불왈, 견호아, 마이 불린이니라, 불알백호와 멸이 불친이라, 자이 가라사대 연하다 이 말이 있나니라. 견탄일하지 아니었느냐 마하여도 린치 아니하나니라. 백단일하지 아니느냐 열하여도 치치 아니하나니라. 자의왈연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선생님이 말했다. 선생님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선생님 여기서 말을 지금 따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말 그렇다 하고 말한 거예요. 자 거기서 유시였냐 이러한 말이 있다고 수르죠. 이러한 말이 있다. 불왈 견호 마이 불린. 자 여기서 역시 도치가 일어났죠. 불왈 견호. 그래서 불왈은 말하지 않다고 호가 의문사니까 말하지 않다를 의문문으로 했으니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설의법이죠. 그러니까 말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역으로 묻는 방식이죠. 그러면 견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견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견하다고 하지 않느냐? 뭐 않느냐 이렇게 과거분사형으로 하기보다도 과거형으로 하기보다도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견은 굳을 견, 뭐 단단할 견. 마이 불린에서 마는 맞아요. 갈아낸다. 숫돌 같은 걸로 갈아낸다. 연마 갈아낸다. 그런데 불린 리는 달을 린 달을 린. 자 여기 돌석이 들어갔고 그 발음이 린이죠. 요 글자가 들어가면 이 좌나 우에 여기 들어가면 이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물고기 이렇게 들어가면 비늘이 되고 뭐 하여튼 여기 요 발음에 요 글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발음의 그 부분이죠. 발음. 자 그럼 여기서는 린이 달타 그러니까 갈았는데
갈면 당연히 달죠. 근데 갈아도 닳지 않는다면 이건 견고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고하다고 하지 않느냐, 갈아도 닳지 않는 것은 이 말이죠. 그렇게 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치법을 한다면 갈아도 닳지 않는 것은 견고하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도치시켜 가지고 서리법으로 견고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갈아도 닳지 않는 것은. 그 밑에 문장도 똑같은 구조죠. 불왈백호, 희다고 하지 않느냐, 녀리 불치. 녀는 물들일 열. 물들일 열. 이게, 열반도 이렇게 쓰죠, 아마. 열반. 한자 이렇게 쓰는가? 왜 니르바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니르바나를 음력할 때 열반이라고 하는데 아마 인열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불치 물을 들여도 검은 물을 들여도 치는 검은 치예요. 검게 물든 치. 그래서 치도라고 하면 이 치자 쓰고 도 이렇게 쓰면 스님들을 치도라고도 표현하죠. 왜냐하면 이 승려들이 검게 물들인 먹물 들인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먹물 들인다는 게 뭔지냐, 원래 옷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성은 뭐 그래도 괜찮지만 동물성, 예를 들어 비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누에 고쳐서 하니까 어쨌든 살생을 해야 되죠. 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옷을 이렇게 만들어 새로 옷을 장만할 때마다 여러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고 심지어 어떤 생명체도 훼손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불교의 어떤 그런 생명 사상, 공사상에 비하면 집착도 생기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업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을 때 옛날에 인도나 뭐 이런 그쪽 문화 지역에서는 이제 사람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고 이제 유물을 이렇게 정리할 때 옷을 버리면 그 옷 가운데 주워서 깨끗한 것, 그나마 입을 만한 것을 손질해서 그것을 스님들은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냥 옷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뭐 어떤 살았던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취향에 따라 색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를 사치나 이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어떤 기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물을 들여가지고 이제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매염제가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가 쓰는 먹을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천에 물 들여도 매염제 없이 순전히 먹물만 들이면 회흑색 빛 정도 나죠. 실제로 까맣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매염제, 뭐 명반이라든가 뭐 이런 매염제를 쓰면 이제 그게 새까맣게 물들지만 그 당시는 이제 염직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보통 검은 물을 들여도 약간 회흑색에 가까운 그런 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이제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은 걸 우리는 흰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당연한 말이 이렇게 도치를 시키니까 강조의 의미가 있죠. 물론 자명하고 당연한 말이라도 수사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낯선감이 느낀 거는 호기심, 관심이 생기게 만들죠. 자, 이런 방식을 수사적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오, 기, 포가 야제, 능, 계의 불식이려. 내 어찌 포가이라 어찌 능히 계하여 식지 아니하리요. 요거를 이제 어찌기, 그 다음에 어찌언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오면서 하나는 기로 쓰고 하나는 언으로 썼는데 요거는 조금 의미가 왜 기와 어를 썼냐, 언을 썼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또 시시콜콜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포는 조롱박 이런 뜻이에요. 조롱박. 이것도 조금 요 글자가 요게 발음이 포 발음 나죠. 그 다음에 과는 왜 과자인데 이 과. 근데 왜 과자인데
과는 오이 종류, 오이와 비스무리하게 덩굴러 나가가지고 열매 맺는 종류를 다 과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호박은 남과, 뭐 수박은 서과, 뭐 이런 식으로. 포과는 이제 조롱박 같은 종류. 야제에서 포과, 야제. 쟤는 이제 그 어기사니까 느낌이나 감탄 뭐 이런 의미로 뜨고, 야는 보통 진술에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야제 그러면 강하게 그 단정적으로 말하는 느낌까지 들어가니까 그만큼 더 역설적으로 나는 아니다. 포가 같은 거 아니다. 어찌 기가 들어가니까 어찌 뭐뭐 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어찌 이랴 이 말입니다. 어찌 뭐뭐 이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제를 쓰면서 어기가 더 강하게 역설적으로 쓰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어찌 포가 같겠는가, 포가 이랴. 얻는 개의불식, 어찌 매달려 있기만 하고, 여기 개는 매일 개자죠. 불식, 먹지 않는, 먹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막말로 쓸모없는 존재이겠는가 이 말. 그러니까 조롱박이 이렇게 달려 있어도 먹으려고 하니 먹잘것, 이쪽에 오니까 그런 말, 보잘것, 먹잘것 이런 말 꽤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먹잘 것 없다, 보잘 것 없다 이런 말을 잘 쓴. 판소리에도 먹잘 것 없다 뭐 이런 판소리인지 그 설화인지 그런 데 보면 그런 식으로 쓰는. 여기서 그 조롱박은 조그만하고 쪼글쪼글하고 해서 별로 쓸모가 없는. 박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이렇게 커야 이렇게 이제 속이 차기 전에 이게 씨앗이 씨방이 발달해가지고 맺히기 전에 이게 이렇게 자르면 약간 이렇게 연할 때 이 겉껍질을 싹 벗겨내고 속 살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국을 끓이면 정말 달콤하게 맛있죠. 이게 연포탕 할 때도 들어가고 저희 고향 쪽에서는 송리 가지고 추석 때 탕국 끓일 때 이거 많이 썼는데 정말 달콤하게 맛있어요. 근데 조롱박은 조그조그만하고 쪼글쪼글하니까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어. 들인 수고에 비해서.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별로 안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럼 내 말은 내가 어찌 그런 신세겠는가. 나는 뭔가 소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한 건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자의식을, 역사의식을 가졌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역사의식도 없고 그냥 현실에 전전긍긍히 살아가는데 나는 역사의식도 있고 또 지적인 소양도 갖추었고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견문도 쌓고 해가지고 내 역량을 많이 갖췄다. 그럼 이걸 그냥 사장한다는 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 사회, 이 사회에 위해서 정말 좀 손실인 거죠.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나이는 들어가고 취직은 안 되니까 점점 초조해지니까 이 필일 같은 사람의 소원에도 마음이 동하는 이런 공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참 나무 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이왈 유야 여문 유건 육패의호와 대왈 미야 이로이다. 거하라 오이 어여 허리라. 호인 불호학이면 기폐야이 우요. 호지 불호학이면 기폐야이 탕이요. 호신 불호학이면 기폐야이 적이요. 호직 불호학이면 기폐야이 교이요. 호용 불호학이면 기폐야이 난이요. 호강 불호학이면 기폐야이 광인이라. 자에 가라사대 이와 내 육언의 육패를 들었나냐 난다. 대하야 가로되 못하였노이다. 거하라 내 너다려 어홀이라. 인을 호하고 학을 호치 아니하면 그 폐야이 우하고 지를 호하고 학을 호치 아니하면 그 폐야이 탕하고 신을 호하고 학을 호치 아니하면 그 폐이 적하고 직을 호하고 학을 호치 아니하면 그 폐이 교하고 용을 호하고 학을 호치 아니하면 그 폐이 란하고 강을 호하고 학을 호치 아니하면 그 폐이 광하니라. 자, 요렇게 육언육패, 뭐 구용, 뭐
뭐 하여튼 삼요 막 삼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 수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조밀하게 촘촘하게 뭔가를 정비해서 한 거는 굉장히 뭐 의도적인 그 편집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것 자체가 이 텍스트가 상당히 후기 텍스트거나 또는 그 우리가 하론이라고 하는 상론 1편부터 10편까지를 상론, 또 11편부터 끝까지를 하론 그런데 하론의 상당 부분이 제나라 지역에 전승되던 공자의 말을 편집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 편집 그 텍스트 상에서 이런 것도 공자의 말을 정말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대로 기록해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전승되어 온 거라기보다도 편집 과정에 상당히 의도성이 깃들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뭔가 짜임새가 있을수록 좀 손댄 흔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100%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런 식의 발언이 다른 논어의 여러 그 맥락 속에서 물론 뭐 공자가 70 몇 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사이에 말하는 방식이나 세계관이나 그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그런 말처럼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죠. 일단 유야, 유에게 유는 중유 자로죠. 근데 자로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자로의 성향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로가 굉장히 무용을 좋아하고 호방하고 뭐 약간 마초 같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인간적 약점, 자로가 가진 성격의 약점을 공자가 이제 교정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는 너 여자 이 계집여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는 너 여로 봐가지고 너는 들었다 뭐를 유건육패를 유건의 육패를 6가지 말의 6가지 패단을 그 6가지 관련된 말에서 6가지의 어떤 그 어떤 덕망에서 덕성에서 각각 6가지 패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성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이면에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일면만 단면만 보면 안 되지 본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 배면, 배후 이런 걸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6원에는 6패가 있다. 6가지 말을 내가 제시할 텐데 이 가운데 이 6가지 말에는 각각 6가지 패단이 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의호 이렇게 부르죠. 의호. 호는 의문어기사죠. 의는 여기서는 시간의 시상, 시간의 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료상 그런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의가 그 역할을. 그러니까 의가 쓰이면 가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의가 쓰이면 시간적으로 완료된 일이거나 시제를 보여주는 시제를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의가. 그래서 들은 적이 있냐 이 말이겠죠.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대활 미야 이로에다 해서 미가 바로 그런 시간적으로 아직 겪지 않은 그걸 미라고 하죠. 그래서 미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시상을 만들려면 아직 뭐뭐 않다죠. 아직 미완성, 뭐 미래, 미성년, 뭐 이렇게 미인가 뭐 이런 식의 전부 미가 들어가는 거는 시간의 경과가 아직 시간의 축에서 아직 안 된 거 이런 걸 미란다. 거하라 오이어여홀이라 거는 여기서 명령형으로 쓰였죠. 근데 이 거가 보통 우리는 집거 뭐 살거 그래가지고 이 거는 어쨌든 어떤 한 공간을 그 일정한 시간 장악하고 말은 차지하고 있는 글자예요. 거가. 그래서 잠시 잠깐 뭐 딱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장소를 점유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대화상에서 거라는 말이 쓰이게 되면 앉아라. 자리 잡고 있어라. 자리 잡아봐라. 뭐 그런 의미 맥락이에요. 그러면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말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뭐 서서 계속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앉아라 뭐 이런 자세히 내가 일러줄 테니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냥 어여 오어여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말하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말하다라는 말은 보통 목적어를 대동하는데 여기서는 목적어를 지시하는 게 없죠. 심지어 지시 대명사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장은 바로 이어지는 거는 의미가 되겠죠. 오어여 그 말하자면 한문 영어식으로 말하면 관계사처럼 연결해 관계대명사 관계절 이렇게 호인 불호학 기피야 우요 문장 구조가 6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앞에 거는 호, 불, 불호. 근데 이 항상 그 매개하는 학이에요. 기폐. 그렇죠. 자, 이런 구조죠. 호, 뭐 하면서 불호학이면 기폐야 어떻게. 요 문장 구조가 6개가 딱 이어지는데 여기서 제시된 특성이 인, 지, 신, 직, 용, 강, 뭐 이런 6가지 되겠는데, 이러한 덕목은 논어에서 여러 번, 뭐, 몇 가지가 이렇게 묶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독립적, 개별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공자가 여러 차례 언급한 덕목이었죠. 뭐 인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라든가, 지인용은 또 늘 같이 다녔죠. 지인용. 그, 중용에도 지인용, 늘 이렇게 같이 삼덕.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 플라톤에서는 지혜, 용기, 절제 해가지고 삼주덕만 하죠. 근데 논어나 중용과 같은 그 유교적 문화권에서는 지, 인, 용 요걸 3가지 대표적인 덕목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인을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이건 요 패는 덮였다 이런 뜻인데 폐단이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는 여기 이렇게 써요. 보통 그러니까 같이 씁니다. 그 조선시대에 제출된 과거 시험에 출제된 책문 제목 가운데 제일 아주 자주 있는 게 벚구폐생 이런 주제가 있어요. 이런 논제가 되게 그 책문에 자주 출제됐는데 이건 결국은 어떤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폐단이 생긴다 이런 거죠.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늘 사회 공동체에서 늘 개혁은 그 뭐라고 할까 동력이 되는 조금이라도 개혁에 대한 그 안주하고 개혁에 대한 그 경각심이라든가 이걸 느끼지 않으면 상당히 그 공동체는 권력의 전행으로 삽시간에 엉클어집니다. 이게 사람이 그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면 뭐 다른 누가 와도 될 것 같았지만 우리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잖아요. 벌써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참 보면 그래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근데 왜 인인데 그 여기서 늘 이렇게 그 인에 대한 상대항으로서 제시된 게 왜 학이냐 이겁니다. 학이냐. 물론 논어가 다른 그 텍스트에 비해서 학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특히 이제 인류의 문화사, 지성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적, 정신적, 사상적 그런 텍스트 중에서도 유독 유별나게 학을 강조하죠. 근데 그거는 아마 인류가 문화적으로 발전해온 가장 중요한 동인이 바로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뭐 짐승들은 다 원점에서 출발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이. 근데 사람만은 쌓아놓은 어떤 업적을 거기서 다시 출발하고 니체가 말했듯이 거인의 어깨를 타고 있듯이 그러니까 아주 막 엄청 발전할 수 있죠. 다른 종에 비해서. 근데 그게 뭐에 가능하냐? 바로 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은 우리가 누가 그런 말 했는지 잘 가끔 잊어버리는데 이런 그 아주 그 조크라 촌철살인의 그 이제 명언인데 뭐냐면 누구나 책을 한 권을 베끼면 표절했다고 하고 여러 권을 베끼면 연구했다고 그런 거.
참 재밌는 말인데 뜨끔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늘 뭐랄까 자각, 경각, 경계를 해야 되는 말. 요즘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표절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한 권 베끼면 표절이지만 여러 권 베끼면 영구다. 그럼 왜 여러 권 베끼는 게 영국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수록 그만큼 더 객관적인 시선이 확보되죠. 배움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배움은 주관적 판단이나 독단이 아니고 이 독사, 이거 독단 에피스테메 이게 진정한 인식인데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이게 독사는 의견, 억견, 억측, 에피스테메가 진정한 그 인식. 그래서 그 인식론을 에피스테몰로지 이렇게 쓰죠. 로지는 그 저 로기아 또 로기 로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로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론 뭐 학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 뭐 이런 걸 다 이 로고스에서 에피스테몰로지 에피스테메에서 에피스테몰로지가 돼가지고 인식론 이렇게 말 인식 그 인식하는 거 인식. 그러니까 학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성서 보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의문을 가지거나 비판이나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한치의 그 비판이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단언이에요, 단언. 그런데 학은 절대 단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언하면 그거는 신념이지 하게 될 수 없어요. 학은 반드시 늘 이렇게 우리가 이 학이라는 게 과학성이잖아요. 과학성. 과학적. 이 과학적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 철학에서도 과학적인 걸 나타낼 때 늘 그러죠. 오류 가능성에 열려 있는 거. 내가 그 얻은 터득한 결론이라도 다른 사례가 발견돼 가지고 내가 그 얻었던 결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인정하고 이게 학문 과학적 태도고 그게 바로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좋아해도 그 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엄밀하게 그걸 객관화해서 보면 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지요. 그게 뭐냐? 그렇게 되면 그 패단이 뭐냐? 어리석음이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 사례로 한 2번 사례로 똑같은 사례를 든 적이 있는데 돈키호테 그 세르반테스 돈키호테가 이제 기사 임명을 받고 나서 기사가 돼가지고 편력하다가 뭐 풍차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그 골짜기에 들어가다가 아이를 떡갈나무에 묶어놓고 때리는 주인을 설득하고 일어난 해프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하자면 돈키호테는 엄청난 인을 발휘한 거지만 그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맥락 속에서 읽었어요. 호지불호학이면 기폐야의 탕이라. 알을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탕이다. 탕은 방탕하다. 물이 막 팍 흘러 넘친 걸 탕이라고 하죠. 탕탕. 이 장마철에 비가 엄청 폭우가 와가지고 넓은 강물에 막 흙이 막 내려가는 거. 그런 걸 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거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도 나왔듯이 정적인 그 추상적으로 정적인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덕성으로 느껴지죠. 근데 지는 그 동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기민하고 민첩하고 알미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잘 써야 되고 빨리빨리 써야 되고 빨리빨리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알을 좋아하면 여러 촉이 발달하고 여러 상황으로 이렇게 촉이 뻗어 있고 그런 거는. 근데 문제는 학으로 그 지적 욕구를 학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또는 솎아내지 않으면 다스려내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미.
쓸데없는 안 알아도 알면 도리어 해로운 거, 우리가 그 어떤 지적인 호기심만 발휘해 가지고 패가망신이라기보다도 너무 어이없는 그런 그 인생 낭비도 많았죠. 좀 그러니 물론 뭐라도 배워놓으면 다 도움이 되긴 합디다마는 그래도 이 알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 검증의 틀 또는 반성을 거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신을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인 적이 된다. 이건 적은 해친다는 도적적자지만 해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신이라는 게 어떤 신의 신념, 신조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맹목적으로 작용하면 확신범, 확신범. 무섭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권력자들의 요즘 검찰이 더 이상 말하지 않겠. 아무튼 신조나 신념이나 신임, 신뢰 이런 것들도 그것이 정당한가 옳은가에 대한 검증이 없이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면 해로운 결과를, 해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정직을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배움이란 결국은 상황성에 대한 이해도 들어가겠죠. 결국은 반성적,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어떤 측면 중에서도 반성적 사고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한다라는데, 이 교는 이 발음이 교자예요. 근데 여기 앞에 실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엄하다, 그런데 조금 우리에 가까운 그런, 우리의 언어 생활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빡빡하다. 예. 뭔가 느낌 왔죠. 정직하긴 한데, 너무 융통성도 없고, 상황에 대한 맥락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 잣대로 들이대기만 하면 빡빡하죠. 이거 정말 좀 그렇죠. 이 교수형 그러잖아요. 목을 졸라주고 목을 이렇게 매 죽이는 교수형 그러죠. 이게 교는 올가매다, 엄하다. 호용불호학이면 용기, 커리지. 용기를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란하게 된다. 이 란이라고 하는 거는 논어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지만, 물론 혼란, 이런 의미도 되지만 정치적 상황과도 결부된 논어의 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당시 상황에서는 볼 때는 정치적 맥락, 다시 말해서 공자가 생각했던 서주 봉건 체제란 사회 구성, 사회 구성체, 사회 체제를 혼란시키는, 교란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당시 고대에 갈수록 용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 힘이죠. 물리적 힘. 또 해결식으로 말한다면 감히 내가 가진 모든 존재의 전부를 걸 수 있고 걸어서라도 상대방에게 나의 주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거, 이런 거 용이죠. 용감하게 싸운다는 거.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이 낯선 장소에서 서로 딱 마주쳤을 때 위계를 먼저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딱 겨뤄보는 거죠. 째려보고. 그래서 이 마음이 심기가 약하면 째려보는 눈빛에 벌써 질려가지고 그냥 당신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안 그러면 이제 영원히 주인과 부하가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감히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걸고라도 나는 싸우겠다 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용기인데, 그런 용기를 기꺼이 내보일 수 있으면 힘이고 영향력이고, 그럼 그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목숨도 내걸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몰리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이 우두머리가 되죠. 추장이. 그럼 그 사람이 추장이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영향력을 넓혀가면 자기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향력을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휘둘러 보죠, 무조건. 그러니까 용기만 좋아하면 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란의 결과를. disorder. 네. 우리가 란을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 문화권에서 번역할 때 논어에 나온 란을
영어 문화권에서 번역할 때 보통 디스오더로 번역한다고. 물론 뭐 딱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그 맥락에서 번역을 많이 한다는 것 정도. 그다음 강을 좋아하고 그 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강하면 이제 굿셈 이런 거죠. 그 어떤 이 굿셈 같은 거, 꿋꿋함, 굿셈, 견이나 뭐 강이나 뭐 이런 게 비슷해요. 이 강하고는 좀 다르죠. 요거는 파워로 강하고, 요거는 어떤 뭐랄까 의지라든가 물리적 힘에서 단단함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것만 좋아하고 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표단은 광이다. 이 광은 이게 약간의 뭐라고 할까. 우리가 광이 자꾸 나쁜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아요. 논어에서 우리가 앞에 봤던 광견이라는 광하고 견하다라는 말도 있고 자존심 내세우는 거, 이게 광이에요. 자존심 되게 강한 거.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기 안 죽고 함부로 아무한테나 그냥 들이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광이 나중에는 이 글자 이 방자할 사, 방사할 사, 방자할 사 이렇게 보면 가계사, 이게 가계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이제 서사 그 지난번에 박인환인가 말이서사 말이서사 그 박인환이 했던 서점 서사라고도 하고 그럴 때는 가계사고 약간 동사나 형용사로 쓰면 방자할 사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거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패단이 광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세가지고 남한테 안 숙이고 숙여야 될 때도 안 숙이고 이런 거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게요. 자이왈 소자난 하막학부시오 신한 가이흥이며 가이관이며 가이군이며 가이원이며 이지사부이며 원지사군이요 다식 어조수 초목지명이니라. 자이 가라사대 소자난 어찌 시를 학지 아니하나뇨 신한 가히서 흥하며 가히서 관하며 가히서 군하며 가히서 원하며 가까이 난 부를 사함이며 멀리 난 군을 사함이요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해 알 것이니라. 이건 시에 대해서 시의 어떤 효용성, 어떤 시의 어떤 실용적 가치, 뭐 시의 교육적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공자가 교육에서 시를 활용한 예가 많았습니다. 뭐 여러 맥락에서 자공이나 자장하고 대화할 때도 시에 대해서 여러 그 시를 빗대 가지고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그 논의 어떤 텍스트 속에서 볼 때도 공자가 시 300을 편집했다. 지금 형태의 시경의 편집의 원형이 공자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에 뭐 그런 전설에 관련된 그런 기록으로 볼 수도 있죠. 막 그냥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막 흩어져 있던 체계가 없던 여러 그 시들을 노래들을 옛날에는 그냥 노래죠. 시가들을 모아서 편집하고 정리해 가지고 교육 교재로 썼다. 뭐 이런 이제 공자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와 연관된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자 이 말은 얘들아, 뭐 너희들 뭐 이런 의미죠. 소자 그러면 어린 소자, 작을 소에 아주. 근데 보통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삼자라고 일컫기도 하죠. 너희들, 뭐, 얘들. 소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자, 뭐 이런 제자 무리를 비슷한 맥락에서 쓴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 막, 학, 부시오. 하, 막, 학, 부, 시 이렇게 됐죠. 의문 어기사가 없죠. 왜냐하면 이 어찌하 자체가 의문 부사지요. 의문 부사. 우리가 그 시제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인도 유럽어
이런 문장에서도 시제를 나타내거나 그 문장이 의문문인지 아닌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건 대체로 한 단어가 결정, 한 단어. 이 단어가 많지 않죠. 여러 단어가 막 의문사를 막 여러 개 대동하고 이러지는 않죠, 보통. 그러니까 여기도 의문문, 물론 뭐 호가 있겠지만,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라고 하는 게 의문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장은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막은 아무도 뭐뭐 않다. 또는 아무것도 뭐뭐 없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라는 맥락이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도 뭐 많다. 아무것도 뭐 많다. 막이. 예를 들어 막대, 막강, 뭐 막역 이렇게 막이 나오면 이것과 비교할 것은 없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여기서는 아무도 않다니까 학이라는 동사지요. 그러면 아무도 배우지 않다가 되죠. 어찌해서 아무도 배우지 않는다. 어찌니까 여기 호응하려면 느냐여야죠. 어찌에 호응하려면 느냐여야죠. 어찌 배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웬일인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만 어찌 해서 배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 호응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도 어찌 해서 아무도 배우지 않는까지 나와서 여기 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어찌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배우지 않는다. 뭐를? 시를 목적 시. 그럼 여기 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시나 발어의 의미를 많이 듣는 여기서 그냥 뭐 특별하게 기능을 한다기보다도 시를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근데 부가 있고 없고도 상당히 또 의미 맥락은 달라지긴 해요. 맥락 뉘앙스라는 게. 시라고 하면 그냥 시 그래프면 그냥 일반적인 두루뭉술한 시가 되는데 부, 시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더 디파인 된 거, 한정된 거 또는 조금 더 주제를 초점을 조밀하게 맞추는 그런 느낌을 역할을 하죠. 뭐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상투적인 말을 하더라도 저 넓은 광야를 보아라 이렇게 말하죠. 넓은 광야를 봐라 이렇게 안 하고 그러듯이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제죠. 그 다음에 가이흥 이건 전부 그 주제를 지금 서술해주고 있는 그 시가 토픽이죠. 주제. 시는 가이흥 왜 그러냐 하면 시는 가이흥 이렇게 이걸 만약에 문장 그대로 하면 시가 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영어의 말은 옹이라고 하는 일반 주어를 쓰는데 누군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뭐 이런 의미죠. 그 흥할 수 있다. 시를 가지. 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는 주제어가 되는 거예요. 주제. 우리가 는이라고 하는 조사가 옛날에는 그냥 얻는 이가를 통칭 얻는 이가를 통칭 그냥 주격 조사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것도 조금 또 분석을 하지요. 더 그래서 주제격, 과제격 뭐 이런 식으로 격의 성격을 좀 더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배울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쨌든 가히 흥의 주어는 주체는 나라는 거다. 내가 흥할 수 있다. 시에서. 가이관은 그래서 가이는 원래 가이도 분석을 해보면 가가 뭐뭐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이는 이제 쓰다라는 역시 또 동사적 역할을 하는데 쓴다 뭐를 여기는 예를 들어 지 같은 게 생략되는 건데 여기서 시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흥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미 논어에 오면 가히 자체가 목적어를 외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서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히 흥 그러면 시는 우리 엄밀하게 말하면 시는 그것으로서 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시가 돼가지고. 그 말은 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흥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게 감성적 그 문학 장르 중에서도 특히 감성에 대한 호소력이 강한 게 시지요. 노래. 여기서 시라고 하는 말은 포이트,
이런 우리 같은 짜여진 시라기보다도 포크송 이런 의미죠. 포크송 그런 의미의 시가 그게 더 가까운. 그러니까 시를 노래를 하다 보면 그 노래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감흥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시를 낭송하는 데 가가지고 아무리 그 시낭송을 참 말할까 그 호소력 있게 해도 정말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노래 들을 때만큼 그런가요? 모르겠네요. 노래를 들으면 막 슬픈 노래 들으면 막 눈물도 뚝뚝 흘리고 이러는데 시도 물론 그러겠죠. 어쨌든 시도 그 리듬을 타면 노래고 뭐 안 그런 거니까. 시는 가히흥한다. 이 말은 시는 사람의 감흥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가히관 그것으로서 관한다는 말인데 뭘 관하냐.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본다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자세히 본다. 맞지. 뭐 observe 뭐 이런 느낌 맞지. 이 정도 수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관 자체가 황새 관자죠. 황새. 그 새가 보듯이 새가 이렇게 보듯이 이 새가 이렇게 이제 보면 물고기를 이렇게 강에서 물고기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물고기가 내가 잡을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걸리면 되지가 아니냐. 이 사냥해서 먹고 사는 그 짐승들은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노리잖아요. 그렇게 보는 관. 그 정도로. 그러면 여기서 관은 뭔가를 우리가 말하는 관찰한다. 그러면 관찰이라는 게 특히 시에서 뭘 관찰하냐라고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사회 상황을 관찰한다. 당시 사회 상황. 한 공동체, 그 시를 소비하고 있는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현황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자보라든가 속담이라든가 민요라든가 또 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회를 읽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옛날에는 더 심했죠. 정보 전달 방식이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 시가 굉장히 유용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은 무리 군자인데 무리를 짓는다라는 의미인데 이 시를 통해서 무리를 짓는다 이 말인데 그 말은 그 공통된 감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래를 우리 같이 부르다 보면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동체 의식을 고취해야 되는 그런 여러 퍼포먼스에서는 노래를 여러 번 시키죠. 교회 가서 막 교회나 뭐 이런 종교 단체에서 계속 노래를 반복시키든지 또는 뭐 집회 뭐 어쨌든 운동성이 있는 그런 집회 같은 데서 계속 노래를 반복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공동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강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어차피 노래라는 게 한 개인이 지어가지고 자기 독자적으로 노래하고 그다음 수용할 사람만 수용하고 이게 아니고 대부분 민간에서 바람처럼 생겨났다 바람처럼 흐르쳐지면서 그래도 영향이 있는 건 남아있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보편성을 굉장히 획득한 것이 살아남은 것이고 그런 노래는 여전히 사람에게 울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가히원. 원망인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 희비애환의 여러 감정 중에 우리가 그 사실 그 석가 불교에서 팔고 이야기할 때도 구부득 그다음 원증회 원증이 회고 원증 회고 이런 게 고라는 거예요. 고라는 거. 그 원망하고 증오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어울려 있다는 거. 또 뭔가를 요구했는데 얻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람에게 원을 일으킨다는 거. 원망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지요. 뜻대로 되는 게 거의 뭐 없지요. 그러니까 자연히 원망이 생기는데 이 원망을 직설적으로 그대로 표출해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자기 감흥을 실을 수 있는 대체물을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원. 그러면 이 원이 시를 통해 원이 드러나면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 뭐
친구나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가지고 형제 간에 막 싸우고 들이싸우고 막 뭐막 찢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전에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망이 형제 간에 불화를 읊은 노래를 슬그머니 불러주면 형제들이 듣고 아 이게 뭔 뜻이구나 하고 뉘우쳐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도 걸러서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이지사부 원지사군에서 지의 역할은 약간 문법적으로 좀 약간 지금까지 잘 안 했던 잘 안 나왔던 그런 기능인데 이 지는 이것을 그 약간의 뭐라 할까요? 즉 비슷하게 뭐 우리말로 하면 가까이로는 뭐 이런 역할, 뭐뭐로는 가까이로는 군주를 섬긴다. 군주를 섬길 수 있다. 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멀리로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뭐 영어에 뭐 as 뭐 이런 기능을 하는 뭐 아니면 여기서 가까이로는 멀리로는 뭐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그 시를 통해 그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시에 보면 부모에 대한 이게 그렇죠.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그 효도를 제절한 노래, 군주에 대한 군주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충성을 제절한 노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반복해 읽고 노래하고 듣고 또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어떤 그런 도덕적, 윤리적 정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릴 때 사실 요즘은 유초등 교육이 제도적 교육이 많아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또 교육 개념도 바뀌고 그랬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그 사회 재구성하는 시기였어요. 뭐 그보다는 조금 뒤긴 했지. 제가 뭐 한 60년대 중반쯤 태어나 가지고 초등 70년대에 초중등을 거쳤는데 이때까지도 사회가 이제 막 이제 개발을 시도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계몽적 노래가 엄청 많았습니다. 뭐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뭐 또 뭐 차들은 왼쪽 길,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뭐 또 뭐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뭐 저 이런 식의 계도적, 교훈적, 계몽적 노래가 엄청 많았어요. 대부분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저 당시 이제 유신 정권이나 이런 것에 결부돼 가지고 그 국가주의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여러 가지 악용된 측면이 물론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 사회 윤리 의식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못 받은 상황에서 그런 노래들이 교육적 효과를 어느 정도 가졌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아와서 보면. 그러니까 만약 그런 노래를 우리가 안 배웠더라면 뭐 둥근 해가 떴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어. 뭐 어쩌고. 이런 노래 안 부르면 맨날 그냥 똑같이 그냥 마지못해 일어나가지고 그랬을 텐데 그런 노래를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막 소풍 가서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 노래라는 게 그런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가까이로는 부모를 섬기고 멀리로는 군주를 섬긴다는 거는 가정이나 그 사적 공동체나 공적 공동체 내에서도 그 시의 효용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주 실용적인 거. 이런 말을 덧붙였다는 게 공자가 참 재미있는 인물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공자말 맹자말 해가지고 자꾸 뭐 도덕교사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공자가 인간적이라는 측면에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다식 많이 안다 뭐에 대해서 조수 초목의 이름에 대해서 이런 것도 보면 시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기 싫다 못 전다 이러지만 시를 공부하면 이런 효용도 있다. 자 여기서 이 시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황하 중류 중하류의 여러 지역 공동체에서 불려졌던 노래를 수집한 거라서 그 지역에만 나는 특산의 조수, 초목 이런 것들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그 시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동물이나 식물의 생태, 생리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관관적의 제하지주로다 요조승의 군자호고로다 그러면 아 관자라는 새는 그 저기 저 황하의 모래톱에 사는구나 뭐 이런 게 알 수 있다든지 갈 뭐야 아니,
갈치담해여 이후중곡이라다 이런 시 읽으면 아, 칙이라는 게 골짜기에서 나가지고 쭉 뻗어가는구나. 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시를 배우면 우리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견문의 작용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공자가 그 시의 교육적 측면을 참 제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그 강조하느라고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 참 재밌죠. 자, 그 다음에도 또 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논어에 지난번에도 진강과 공자가 대화할 때도 이제 진강과 백어가 대화할 때도 이제 공자가 뭐 자기 아들 특별 교육을 안 하고 뭐 특별 대화 안 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 한 사례가 있는데 논어에도 보면 안녕, 뭐 자로 엄청 자주 나오고 특히 안녕과 자로는 뭐 단골로 나오는데 정작 아들인 백어는 두 번인가밖에 안 나요. 두 번, 세 번. 그건 한 번은 아예 간접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어쩌고 이 정도만. 두 번은 이제 백어가 발설한 내용이 실제로 공자와 백어 사이에 대화한 정황을 이야기해 주는 건 두 번 정도밖에 안 나요. 앞에 아까 그 진강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자위 백어왈 여이 위 주남 소남 의호아 인이 불이 주남 소남이면 기유 정 장면이 입야여 인저 자이 백어 다려 니러 가라샤되 내 주남과 소남을 하였난다. 사람 이요 주남과 소남을 하지 아니하면 그 정희 장을 면하여 입험 같은저. 앞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언어를 계속 읽어 드리는 이유가 이 한문이라는 언어와 한국어라는 언어, 교차가에 속하는 한국어라는 언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렇게 습관적으로라도 자꾸 대비해 보는, 그렇게 대비해 보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한문으로 작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요즘이야 우리가 과학적인 언어학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습득하지만 옛날에는 몸으로 익혔거든. 한 10년 동안 계속 논어, 공자왈, 맹자왈 막 하다 보면 저절로 그냥 작문이 이중 언어가 완벽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말하자면 이중 언어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위, 벽어왈. 그래서 위의 쓰임이 왈하고 위가 둘 다 말하다지만 어떤 건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자, 위, 벽어. 벽어왈. 공자가 백어에게 말한다. 에게 말한다. 이 말은 뭐뭐라고 말한다. 이건 에게 말한다. 자, 그리고 백어는 공자의 아들 공리의 자였죠. 자. 그러니까 맞이라서 백이고 잉어가 물고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약간의 토템적 측면도 좀 경향도. 기원전 2022년, 원래 22년, 2022년 현재에도 여전히 주술적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기원전 500년 때는 당연히 이런 샤머니즘, 뭐 주술적 터프, 뭐 이런 게 엄청 작용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사람 이름, 우리 삼국사기에 나오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이차돈 이름도 원래 고슴도치라는 설이 있어. 그런 토템, 그런 게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라기보다 아무튼 간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백어왈, 여 앞에 여도 너였죠. 이 계집여, 여기서도 너였다는 거. 너. 여기 위가 보통 개사로 많이 쓰였죠. 개사로. 개사. 링크 버브, 링스 버브.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동사 역할인데 연결해주는 링스 버브 또는 그 화법적인 동사 역할을 한데 같이 모달 버브라고도 속한다고도 하는 것도 있어요. 문법 학자에 따라서 모달 버브. 근데 아무튼 개사라고 하는 거는 A와 그 A가 정의되는 항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에 말하는 비동사나 become 이런 동사. 근데 여기서는 위가 정동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본동사로 쓰여가지고 여기서는 하다라는, 두라는, 그러면 실제로 뭔 일을 하다라는 본동사처럼 주동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뭔 일을 하다. 여기서는 study, 뭐 이런 의미가. investigate, 연구하다, 뭐 이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남 소남이라는 건데 여기서 주남 소남을 했느냐. 근데 여기서 의호 역시 의와 또 호가 연결됐죠. 앞에 이런 구조로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이 완료적 시제를 지금 시상을 완료적 시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시상. 시간의 상. 시상. 완료상을 완료상이죠. 완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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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했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했냐. 주남 소남을 공부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호는 야, 뭐 이런. 그럼 주남 소남은 시경의 제일 처음을 구성하는 두 편이에요. 제일 처음에 주남편, 그다음에 소남편. 이거는 이제 그 서주의 그 봉건 체제 속에서 그때 이제 호경인가 뭐 거기가 성주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성주가 주의 그 왕궁이고 거기가 중심지였는데 요 중심지에서 주공이 그 원래 노나라 산동성 노나라에 봉해졌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아들한테 맡기고 주공은 여기 안에서 그때 이제 무왕과 그다음에 성왕을 도와서 안에서 프라임 미니스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재상 역할, 프라임 미니스터. 그래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자기의 시급인 봉건 영지인 노나라는 자기 아들한테 백금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맡겨놓고 말하는 유엔에서 사무총장 밑에 프라임 미니스터를 하고 요걸 주라고 했죠. 요 지역이 주인데 성주, 주의 남쪽이니까 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지 근처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중심지에 영향을 많이 받은 예를 들면 경기도 그 옛날에 지금 서울이 옛날 한양이 지금 숙명여대 그 언저리까지가 한양이고 그 조금 더 지나가지고 한강은 거기도 완충지대 같은 거 같고 한강을 딱 건너면 경기도였대요. 그래 노량진 이런 지역이 다 경기도 시흥에 속대. 시흥이 되게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양주에 속했고 그 망우리 넘어간 건 다 양주에 속했고 그렇게 그 서울 인근의 요 지역들은 자연히 서울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주공에 직접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해가지고 요 지역을 주남이라고 하는데 요 주남에 수록된 시는 다 아주 건전가요. 소남은 이 소공에 관련된 이제 노래인데 소공의 영향권에서 나온 이제 가요인데 역시 건전가요인데 주공은 중앙에서 그게 내부에서 소공은 외부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제후들을 관리하는 일로 이렇게 맞으면 현장으로 이렇게 파견돼 가지고 출장 재상 요거는 안에 있는 못박이 재상 하여튼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공과 소공의 영향이 있는 그 지역에서 불려진 노래 해가지고 주남 소남 그런 요 두 편에 수록된 가요는 전부 이 가정윤리, 사회윤리 이런 것들을 고취하고 이제 오륜, 일륜 이런 걸 고취하는 건전가요였다는 거예요. 건전가요. 근데 이걸 공부했냐? 이건 물론 다른 뒤에 나오는 모든 시편을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주남, 소남이라고 하는 일부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에 관련된 걸 표현하는 비유법이죠. 일종의 대유법. 대유법이죠. 소수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비유하는 대유법이죠. 자, 그 다음에 했느냐라고 묻고 인이 불위 주남 소남 기유 정 장면이 입이하여에서 자 여기 문법적으로 조금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문장 구성에서 이런 문장 구성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이 불인 여 대 하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인이 불인 여 악하 이런 구절이 있었죠. 앞에서. 이런 경우에 이가 병렬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사람이고 어질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언해에도 사람이요 그랬죠. 그럼 이요라는 말은 사람이다
더하기 그리고 또는 그러나 그럼 이고서도 뭐 이런 의미. 인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다라는 형태의 수로적 동사적 기능을 하고 인하지 않다 역시 수로적 기능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병일 접속사라고 해서 인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S고 P 역할도 하죠. 사람이 인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게 두 가지 다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사람이 인하지 않다라고 할 때 인지 불인 사람에 어질지 않으면 뭐뭐하다. 이렇게 하면 사람에 어질지 않은 점은 뭐 짐승이 뭐와 같다. 이렇게 하면 역시 주어절인데 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이게 전체가 주어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불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인이면서 인하지 않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다. 근데 사람이 어질지 않다 이거는 인불인 이렇게는 말하면 사람은 어질지 않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좀 이상한 문장이 될 수 있겠. 문장은 틀린 건 아닌데 의미상 이런 내용이 잘 안 보이고. 이럴 때 이제 문제는 사람이 어질지 않은 것은 뭐뭐이다 또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면서 어질지 않다 뭐뭐이다 하면 여기 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해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요 준함과 선함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장 구성을 해가지고 주어 수어처럼 되거나 아무튼간 이걸 뭐 병렬로 보든 주어 수어로 보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수어구가 나오면 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나 또는 가정같이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면 이렇게 인이 불이 가정절이 되죠. 사람이면서 준함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 익히지 않으면 익히지 않으면 기유정 장면이 입이하여 기유정 장 면, 면, 입야여, 그렇죠. 자, 이것도, 여기서 이제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뭐뭐와 같다, 이게 같다. 수로가 뭐뭐와 같다. 그 다음에 여는 이런 뉘앙스, 뭐뭐, 이러다, 이구나라고, 약간의 감탄형의 서술을 한 건데, 상당히 자기의 어떤 의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러하다라고 자기 견해를 강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강하게 제시한 거죠. 뭐뭐로다. 뭐뭐와 같도다. 기유 뭐뭐요. 근데 기는 지시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주로 이런 맥락에서 쓰이니까 약간 가정이나 그런 아마도 뭐 이렇게 약간 유보적인 그런 지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뭐 그것은 뭐뭐와 같다니까 우리가 그것은 뭐뭐와 같다라는 말 속에서 앞에 인이 불이 주남 소남 기 이렇게 앞에 그 일종의 약간의 주제어처럼 제시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장면이 입 여기 입 역시 입이라는 동사와 그 앞에 있는 그 구절이 병렬 접속된데 여기서는 이 동사가 면이 동사가 돼요. 그러면 면해서 입한다. 이 앞에 건 둘 다 부사가 되는데 이거는 바르게 바로 뭐뭐이다 이런 바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은 그 담장이라는 명사지만 여기는 보호 역할을 하죠. 담장에, 담장을 이렇게 목적어 면의 어떤 목적어처럼 됐죠. 그럼 담장을 면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 같다.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이다.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문장이 이제 정돈이 됐죠. 자, 우리가 뭐 이제 속담 중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뭐냐, 어디서 도대체 뭔 뜻이냐라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근래에 대체로 정리하기를 여기서 왔다고 본다는 면장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면장을 하지라는 말은 면하다잖아요. 면하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하면 뭔가를 상황을 알아야 장을 면하지 그런 뜻이잖아요. 장을 면하지. 면장을 한다. 우리가 면장 뭐 군수 밑에 면장이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장을 면하다라는 뜻인데 장을 면하다는 게 뭐냐? 담을 면하다. 담을 면하다는 말이 뭐냐? 담을 마주하는 것 같은 걸 면하다. 담을 마주하고 있다면 담을 마주가 딱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답답하다, 견문이 좁다 그런 걸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자가 생략 떨어져 나가고 면장이다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뭐 어원을 연구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검증은 안 해봤어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그게 가장 그래도 그럴듯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긴 해요. 아무튼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서 장면이 이 말은 참 많이 쓰였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문이 좁고 그런 답답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정장면이 입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공자의 어떤 교육적 자식 교육에 대한 그런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그냥 적극적으로 가르친 거라기보다도 가르침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역할 정도만 했다는 거 자식에 대해서 뭐 내 새끼 뭐 내 자식이라고 막 특수 과외를 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럴수록 왜냐하면 내 아이는 출발선부터 엄청 앞에서 출발하면 경기 같은 공식 뭐라고 할까 공정성에서 좀 문제 있죠. 아이고 뭐 이런 말을 참 하려고 하니 답답하니. 자왈 예운 이나 옥백 운호제야 아군 정고 운호제야 자에 가라사대 예란이라며 예란이라나 옥백을 이라랴 악이란이라며 악이란이라나 정고를 이라랴. 예운 운은 뭐뭐라고 말한다를 일반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할 때 운이란 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뭐라고 했다라고 운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 막 영어 섞어 쓰는 게 유행해가지고 뭐 웬만하면 다 영어 단어 써가지고 운운을 뭐 블라블라라 그러던가 블라블라 꼭 그렇게 쓰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그것도 뭐 예운 예라 하지만 예라 하는데 옥백 운호제에서 운은 일컫다라는 동사예요. 일컫다. 이 예운의 운은 약간 예라 하지만 정도의 약한 동사의 어떤 기능고를 취한다면 옥백 운호제에서 운은 동사 일컫다 이르다라는 옥백을 이르다. 옥은 구슬이고 이게 제이드고 백은 비단인데 실크 뭐 이런 건데 이게 옛날에는 제일 귀하고 값진 고가품 말하자면 교환 가치나 뭐 이게 제일 높은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주고받는 게 예의의 가장 무거운 아주 가장 극상의 예의의 어떤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호재는 이겠는가? 이걸 말하는 것이겠는가? 그 말이죠. 호재. 일컫는 것이겠느냐? 이 말이죠. 악이라 하지만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내용과 수단과 내용을 혼동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형식과 내용 또는 수단과 목적은 수단을 신성시한다. 목적이 좋으면 어떤 수단 써도 된다. 뭐 이런 제스위트의 슬로건이었던 그렇죠. 목적은 수단을 신성시한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
내용과 형식. 이게 너무 사람은 나중에 어떤 그 시스템이 갖춰져 버리면 형식에 자꾸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정신이 뭐냐. 우리는 항상 본질 직관하고 환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현상학적 환원이든 뭐든 환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말도 그 공자의 예술관 할 때 가끔 인용 많이 되는 그런 텍스트죠. 그러니까 예나 뭐 악이나 하는 이런 문화적 그 퍼포먼스에도 형식이나 이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자, 하나 더 넘어가. 짧은 문장이 또 이어지니까 더 넘어갈게요. 자왈 색려의 내임을 비저소인컨댄 기유 천유지 도야여 인적. 자의 가라사대 색이 려하고 내의 임홈을 소인에게 비컨댄 그 천유하난도 같은저. 색은 려하다. 그리고 내는 임하다. 근데 색은 왜 내는 뭐내 글자 그대로 내죠. 색은 겉모습 이런 뜻이죠. 겉모습은 려한데 안은 임하다. 근데 겉모습 려는 원래는 사납다 이런 뜻이에요. 사납다. 사나울 여자인데 이게 주석에 의하면 위험이 있다. 뭐 마초 같은 위험이 있다 이런 뜻. 엄하다, 엄격하다. 근데 안은 임하다에서 임은 원래는 우리가 왜 그 깨, 참깨, 검은깨, 흑임자 그러죠. 흑임자. 이게 깨를 나타내는 글자였어요, 원래. 그런데 여기 이제 나중에 다른 뜻을 가진 글자와 겹쳐지면서 부드럽다 이런 뜻으로 뒀어요. 들깨를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부드럽다는 글자로도 씁니다. 물론 갈래가 다른 글자가 하나로 녹아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석에는 이걸 유약이라고 그랬죠. 려에 상대되는 걸 봐가지고 부드럽다는 건 자체는 나쁜 뜻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 맥락을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유약하다 이런 의미로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겉으로는 뭔가 려한데 안으로는 임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겉은 뭔가 좀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속은 유약해, 약해.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것은 비저소인, 비는 비유하다라는 뜻이고 이 글자가 벽이나 비나 피나 뭐 이런 글자의 발음의 역할을 했죠. 근데 여기 은이 붙어가지고 비유할 비가 되는데 저 역시 지어의 준말이니까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인에게 비유하자면 기유, 앞에 기유 나왔죠. 역시 여기서도 기유, 그것은 뭐뭐와 같다. 그래서 약간 추측성 의미가 있다. 야여 역시 똑같은 문장 구조죠. 뭐 이러다, 이런 것 같다, 인 것 같다 이렇게. 여기서 천유지도 이런데 천은 뚫을 천이고 유는 넘을 유자인데 여기서는 요게 진면 구멍혈자죠. 구멍 같은 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여기 발음이 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넘을 유의 글자로 쓰였다는 거예요. 넘을 유는 보통은 넘어가다라는 뜻에서 보통 넘어가다는 뜻에서 이 발음에다가 착받침을 쓰거나 아니면 발족을 쓰이죠. 다 발음은 다 유죠. 예. 이게 이제 착받침이나 족이나 다 사람이 공간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니까 이건 넘다라는 그 성서에 유월절 그래가지고 6월에 지내는 6월 달에 지내는 절기가 이게 아니고 6월절. 그러니까 6월
이거 성서에서 패스 오버 그러죠. 건너 지나가. 출애굽기 그 이집트 탈출하는 걸 이집트 탈출한 걸 기념해서 유태인들이 지키는 축제를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을 이런 요즘 헷갈려가지고 과월절이라고도 그 번역 일부 성서 번역에는 과월절인데 과월은 좀 느낌 좀 이상해요. 과는 그냥 지나가다라는 뜻. 이게 아마 패스오버라는 그 패스오버를 그대로 글자대로 번역해가지고 패스가 과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과 그러고 오버는 넘는 거니까 월 그러는데 그게 뭘?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악이라 악이라 하는 것이 이 종과 북을 말하겠는가라는 뜻이 그러니까 맥락이 같은 예라 예라 하는 것이 옥이나 옥이나 비단과 같은 형식을 말하는 거냐 그겠느냐 아니다. 악이라 악이라 하지만 그 음악을 연주하는 종이나 북을 말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옥백, 종고 뭐 종은 종 우리가 말한 종 고는 북 그러니까 종이나 북이 옛날에는 악기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악기니까 그거를 말한 거 아니다. 수단 또는 형식이 아니고 목적이나 내용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본질이 그런 거다. 그 본질을 우리가 자꾸 형식에 현란할수록 본질을 직관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맥락이 똑같으니까. 자, 제가 너무 소홀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를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과월절 그랬는데 과월절은 번역이 뭔가 좀 느낌이 좀 안 살아나요. 제가 볼 때는. 6월절은 어쨌든 익숙해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유는 여기 넘는다,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천과 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의 담장에 구멍을 뚫거나 또는 남의 담장을 넘거나 해서 훔치는 도죠. 도. 이 도가 여러 맥락 속에서 쓰였다 그랬죠. 단순히 그 thief 맞나? 아니 thief가 구글 거지. thief가 도둑 맞아요. 단어 맞죠? thief, thief, 도둑 이걸 말하는 것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게 됐냐 하면 아웃로우기 때문에 아웃로우. 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또는 사회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생계 대책으로 결국은 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도는 단순히 도도 찌질한 도야 여기 말한 도는. 도가 제대로 하려면 진짜 참 패거리 모아가지고 막 좀 임꺽정이처럼 뭐 장길산처럼 뭔가 좀 사회에 좀 아까 뜨르르하게라도 해야 도의 어떤 그 자존심이지 겨우 한다는 짓이 남의 그 주머니나 털고 뭐 이런 도는 찌질한 도. 우리말로 좀도둑. 그러니까 생년이 네임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엄청 뭐 남자답게 당당하게 보인 것 같아도 속으로는 겁이 많고 막 이런 사람은 이 뭐라고 할까 남이 실상을 알아차릴까봐 두려워하는 좀 도둑한데 이 도들은 당당하게 도해요. 뭐 패거리 지어가지고. 근데 이 도들은 뭡니까? 요 도들은 남 몰래 밤에만 돌아다니죠. 밤낮을 주로 먹고. 그러니까 이런 남한테 들킬까봐 겁나는. 그 생년네임 걸 들킬까봐 겁이 나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용기도 없고 겉으로만 우리 그런 속담 있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뭐 이런 말. 일본어에는 반대로 가만히 있는 놈이 더 구리다. 그런 말이 있대요. 다마테 이루 모노가 모토쿠사이 뭐 이런 그 속담이 있답니다. 또 여기서 천유지도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런 정도덕 같은 거다. 우리가 주역의 용계 중에 그런 예가 있는데 내건 외순, 내건 외순, 내건 외순. 요거는 군자지도.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측면에서는 내유외강, 내유외강. 소인지도. 주역 이런 거죠. 내유외강한 거는 소인이고
내건 외순하는 건 그렇잖아. 안은 당당하고 칙칙하고 밖으로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위계 질서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걸 잘 따라요. 사회 어떤 정의라든가 사회적 합의 같은 걸 잘 지켜. 그렇지만 안으로는 나름의 칙칙하고 당당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군자의 도고, 겉으로는 막 강하고 막 굳센 척한데 사실은 알고 보면 속으로는 겁쟁이고, 이런 거는 소인이다. 왜냐하면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기준, 결국은 자기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죠. 당당하게. 그걸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더 할게요. 자왈 향원은 덕지적야이니라. 자기 가라사대 향의 원한 이는 덕의 적이니라. 고을, 지방, 지역, 그런 뜻이 향은. 원은 원래는 근원 원자지만 여기서는 정성스러울 원으로 봤어요. 이게 정성스러울 원, 삼갈원, 정성스러울 원, 이런 의미. 그러니까 거울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이 좋아 보여요. 매사에 어떤 흠이 없고 뭐가 안 나. 이런 사람은 덕의 적이다. 그런데 이게 그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이걸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회적 주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명확하게 지니고서 사회가 잘못 돌아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갈등을 일으킬 각오를 하고서 자기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누구에게나 예의고 누구에나 좋게 보여. 이런 사람은 도리어 가치 판단의 기준을 흐려뜨려 버린다. 흐려뜨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덕에 대해서 해치면 된다. 자, 하나를 더 할까 했는데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그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아니면 뭐 호남 학당에 질문을 해주시든지, 아무튼 질문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